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지가 못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중국 쪽에서 발생한 소위 말하는 우한 폐렴 자체가 그 정도까지 우리 시장을 누르진 못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지금 반등력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셨을 텐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또 바뀐 거죠. 지금 캐나다 쪽까지도 지금 의심 환자가 나와서 격리가 됐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게 아무래도 태평양을 건넜다라는 기사들이 어제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WHO에서도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진 만큼 일단은 그런데 우리는 내일부터는 휴장에 들어갑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틀이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금 생각을 해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당장 내일이 지금 거래만 돼도 내일까지 좀 보겠다라고 하실 텐데 오늘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담들 그래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가격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 많이 좀 빠지네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중국 폐렴하고요. 또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다가 후장에 좀 약한 이유가 그 독일과 EU에 대해서 그 무역 그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 요인 때문에 오늘 심리적으로 시장 전반은 조정을 받는 분위기인데 일단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장세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속될 걸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습니까? 사실 지금 궁금하신 부분은 그걸 거예요. 마스크 관련주들 오늘 급등 이어가는데 좀 따라잡아볼까 하는 생각이 사실 심리적으로 사람이니까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끝나면 내일 쉬죠. 월요일 쉬죠. 그 사이에 이게 폐렴 이슈가 물론 잦아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니까 좀 무섭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일단 1차의 하이라이트라고 좀 보고요. 만약에 이제 고가권에서 매도를 하시고 싶은 분은 아마 오늘 매도하시는 게 거의 고가권 매도가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지금 1차, 그러니까 이 이슈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그라들었다 나오고 사그라들었다 나오고 뭐 몇 번을 나올 거라고 예상은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오늘이 아마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진입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 청산하는 날이죠. 그렇게 좀 관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청산 이후에 밑에서 또 재매수해서 또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오늘이 1차 제일 고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테마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가운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떻게 팔아야 가장 현명할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495번님, 모나리자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모나리자가 아닐까? 모나리자가 주인공입니다. 예. 그때 사스 때를 제가 비교 좀 해봤는데 사스 때도 일단은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뭐 모나리자는 물론 뭐 화장지부터 해서 뭐 마스크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테마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골걸인데 어쨌든 이 마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먼저 선발적으로 올랐고 가장 먼저 뛰었고 사스 때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어제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졌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승하려면 어제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상승할 수 있는데 오늘 더 큰 거래량이 나왔죠.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도 오늘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기 고점 아니면은 연휴가 끝나는 날 오전에 잠깐 갭상했다가 음봉으로 밀리는 형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은 일단 오늘은
사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팔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런 테마는 한 번으로 사그라들지 않죠. 올랐다가 지금 예상되는 그림을 보면 오늘 정도 올랐다가 연휴 끝나고 한 번 정도 뭐 반등이 조금 음봉으로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살짝 오르면서 이제 꺾여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또 받을 것이고, 단기 조정을 조금 거친 다음에 이슈가 또 될 때 또 한 번 또 치고 올라오죠. 이런 과정을 우한 폐렴 관련된 부분이 좀 오래 지속된다면은 적어도 한 3-4번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격적으로 보시면 오늘 고점을 넘겨서는 크게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다시 밑에서 잡아서 오늘 가격대 대파는 전략으로 몇 번을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정도에 잡아서 그 위쪽으로 얼마나 더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냐는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입하는 날이 아니라 일단 단기적으로 청산을 한번 하고 밑에서 재매수 관점을 보는 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나리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슷하네요. 다 3592번님 진원생명과학, 시장이 다 시선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5,230원의 비중 30%.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네요. 예, 요거부터 갈게요. 1402번님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예. 매수를 하시려고 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40만 원대 기간 조정할 때 이때 하셨어야 돼요. 지금 들어가시는 걸 제가 반대를 하지 않는데, 지금은 들어가신다면 오늘 종가에 한 5%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종목은 금년 1월 8일 날, 1월 8일, 7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이미 예정된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물산이 시장에 비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중장기로 생각하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들어가시되, 제가 보기에는 이 주봉으로 53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차로. 참고로 이 종목은 재작년에 공모주 15만 원부터 제가 주로 추천드리고 분석하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반도체, OLED, 태양광, 2차 전지, 배터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CMO가 바이오 시밀러, 이 바이오 시밀러는 그 최근에 나온 그 한올 바이오파마나 한미화품이나 코오롱 생명과학 같이 임상 3상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분량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 정도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조정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조정이 나오면 45만 원대 추가로 매수하시고, 목표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만 원, 5만 원 그렇게 설정하시면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장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잠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진원생명과학 바로 갈게요. 5,230원 비중 30%. 요즘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들어가신 것 같네요. 네. 보시면 이제 5,230원 진입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현재 거래량이 보시면 2,5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량거래량이 터졌고, 그럼 이 종목이 이제 연휴 끝나고 그날 상승하려고 하면 상승하는데 필요한 거래량이 2,500만 주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거래될 확률이 굉장히 좀 낮죠. 없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오늘 이 거래량이, 대량의 거래량이 유발되었을 때가 청산 시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갖고 가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냐라고 좀 봤을 때, 연휴가 끝나고 이 지금 우한 폐렴 관련된 부분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연휴 끝나는 날 오전장에 한 번 정도 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이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장 좀 이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연휴 끝날 때 좀 바로 음봉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태가 한 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끝나지 않겠죠. 계속해서 2번, 3번, 4번 정도에 뭐 몇 번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상승이 나올 건데, 이 상승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진 예는 사스 때도 없고 메르스 때도 없고 아무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건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지 한 번에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스 좀 첨언을 드리면, 사스나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환들 좀 보시면은 그 진원을 잘 모르고 일단 백신을 바로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지, 사실 인명 피해는 일반 독감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죽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지금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악재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가는 부분이 아니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롤링하는 관점으로 한번 시세가 거래량이 터져서 나면은 팔고 또 밀려서 내려왔으면 또 길목 끼기 한번 하고 거기서 또 한 번 더 밀고 올라와서 거래량 터지면 팔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사고 팔고 잘하자. 그렇죠. 예, 요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9702번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관련주인데 나노캠텍이요. 4,720원의 비중 55%. 근데 오늘 사신 건 아니네요, 이건. 예, 제가 이 그림을 봐서는 지나간 차트인데요. 작년도 2019년도 8, 9월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보기에 지금 늦게 출발한 폐렴 관련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후발주자로 모나리자나 이런 거보다 좀 늦게 출발하고 오늘 지금 13% 오르는데 반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오늘 이 정도로 거래량이 발산됐으면은 사실은 여기 3,500원을 돌파하고 갔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후장에 윗골이 다네요. 윗골이 달린 거라서 조금 모양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한가를 그냥 말아버려야 되는데 안 말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료가 어느 정도 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 타임 놓치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단기 매매 종목은 매도할 때도 빨리 손절하셔야 돼요. 수익 날 때도 빨리 먹고 나오셔야 되지만 물론 이게 장기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데 작년도에 여기 보시는 지금 문의하신 분이 4,500원 사셨는데 이 지지선 이탈하면은 4,000원대 일단 매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테마주는 뭐 정치 테마주, 뭐 요즘 같은 폐렴 관련주 이게 테마주는 돌기 때문에 꼭 한 테마주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를 아니 55%를 지금 들고 계신데 명절 전에 오늘 후장에 좀 보셔야 되겠지만 3,300원 정도 반등을 하면은 그 중에서 55% 중에 15%는 일단 자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설 명절 지나고 아까 말씀드린 폐렴이 얼마나 확진되냐에 따라서 추가로 올라오면은 거기서도 순차적으로 비중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절가는 지금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따로 안정해 주시고요. 예, 너무 늦으셔가지고요. 예, 손절가 뭐 2,500원, 2,600원 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손절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도 손절은 55% 중에서 최소한 20%는 하셔야 됩니다. 예, 55% 중에서 55% 중에서가 아니고 55% 내에서 20%예요. 그 정도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시더라도. 예. 5118번님께서 두올산업 1,9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두올산업은 현대자동차 1차 밴드입니다. 안에 내장재 관련 뭐 카페트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성 좋고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까지 실적으로 고전을 좀 면치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좀 계기가 좀 들어와 있는 거죠.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은 했지만 한 번에 크게 뛰기보다는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시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래쪽에 지지선은 1,45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1,900원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2,18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이 가격대가 이제 직전 고점에서 매물이 좀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좀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 탄력이 더 이어지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1분기에 어느 정도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요 구간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2,180원, 지지선은 1,45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두올산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5327번님 유니쌤 또 들어왔네요. 이 종목 자주 와요. 많은 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4,500원의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유니쌤은 지금 시장의 그 주도주 섹터의 2차 주도주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그 반도체 OLED 장비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지금 2017, 2018, 19 그 세계 연도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2,093억, 그 다음에 2,143억. 그러니까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이
예상 매출액이 1,701억으로 좀 축소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론 3분기까지 실적 발표했는데 그걸로 봐서는 올해 매출액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다른 그 OLED나 반도체 장비 회사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합니다. 약한데 지금 매수 가격이 4,500원에 30%니까 일단 수익이 나신 상태입니다. 축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익절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6,200원, 300원 바운드리를 지지 않으면은 보유 물량 30% 중에서 절반 15%를 익절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차로 8,000원, 2차로 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는 보유입니다. 예, 현 상태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3988번님은 로체 시스템 6,750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마 오늘 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는데 오늘 같으면 지금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종목이 있고 반대로 지금 지난주부터 좀 급락한 이후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고전을 맺지 못할 수가 있다는 그게 이제 차별화되는 이유가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지금처럼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설 투자와 삼성전자 내 지금 집행하겠다라고 밝힌 시설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하는 주력이 납품되는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주력 납품하고 있는 종목들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1분기도 현재 뚜렷한 방향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주가가 좀 개별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 종목들은 납품처가 삼성전자인지 SK 하이닉스인지 반드시 구분을 지어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 롯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고가를 형성하면서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는데 롯데 시스템은 대부분의 삼성전자 납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 시스템은 반도체 관련된 장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시세가 오늘 나오고 있는 종목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시세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5,700원 정도로 지지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8,8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700원 지지선으로 목표 가격 8,800원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체 시스템 얘기 나눠봤고요. 8205번님의 유닛 테스트 이어갑니다. 19,300원에 비중은 45%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그 유닛 테스트도 그 테스트 그 뒤에 회사 이름이 있지만은 이 종목은 뭐 반도체, D램하고 낸드 플래시, 후공정 장비, 맨 마지막에 그 증착, 세정, 식각 뭐 이러고 나서 테스트 그 전체 그 롤러에 대해서 그 테스트 장비인데요. 지금 저기 문의하신 가격이 19,300원에 45%를 매수하셨다 하면은 이건 지금 작년이 아니고 2018년도에 매수하신 종목인데 한 1년 반 정도 기다리셨다가 지금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면 2018년도 4, 5월, 7월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어차피 지금 손절을 늦게 하셔가지고 근데 비중이 지금 45%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사장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뉴 비전 선포식 해가지고 일단은 저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후발주자라도 후공정 장비는 조금 늦게 발동을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절반 45% 중에서 절반 손절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반 손절입니다. 여기 이거 중요한 지지선인데 15,500원 손절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 매수하신 가격 그러니까 2018년도 그 6, 7월에 매수하신 가격 2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정하시고 거기서는 보유하신 45% 중에서 절반 입절하시는 걸로 그렇게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입니다. 예, 현재는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알파홀딩스입니다. 다음 752번님께서 8,580원에 비중 25%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 좀 안타깝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업을 그냥 충실하게 했으면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모멘텀을 살려가면서 좀 좋은 펀더멘트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 괜히 이제 바이오 쪽으로 손을 내면서
지금 이제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다른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날아가는 데 비해서 이 종목은 거의 뭐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1월 달, 12월 달에 잠깐 반짝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이제 주력보다는 비주력에서 타격을 크게 받고 적자가 3년 연속 이어졌고 만약에 이제 2019년도까지 적자가 이어지면은 상당히 이제 존립의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돼버린 거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다 말씀 좀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8,580원 이제 고점을 돌파할 걸로 기대하고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딱 물려버렸죠. 8,500원대부터 이 종목은 이제 고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지금 물렸기 때문에 8,500원 위로는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500원 위로 이제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이제 8,500원을 넘어가려면 옆으로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옆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오래 견디셔야 되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6,4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쪽에 목표 가격은 8,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간 조정을 좀 견뎌서 위쪽으로 반등 줄 때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파홀딩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493번님께서는 SD생명공학 매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SD생명과학은 오늘 위에 꿀이 달린 이유가 그 중국 폐렴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종목이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뷰티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뭐 매수를 종가상을 하시는데 8,350원, 40원 전후에 하시되 지금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의 한 20% 정도,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량이 늘어난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미 그 주요 그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을 8,300원 전후에 20%를 들어가시되 다음 주 화요일 날 7,750원 아니면 7,500원 요 바운드리를 돌파하는 걸 보시되 손절 가격은 말씀드린 5,5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 종목입니다. 예, 단기로 가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6201번님께서 첨보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좋은 관점에 일단 종목 굉장히 잘 찾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IT 소재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보시면은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가 주 매출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가 가장 많고 그다음 2차 전지 소재, 그다음 이제 반도체 공정 소재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디스플레이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LCD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서. 근데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을 좀 보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된 주력 산업인데 불구하고 매출액이 소폭 늘었고 영업이익도 소폭 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 쪽을 축소하고 2차 전지와 반도체 공유 쪽으로 굉장히 공유를 몰아가고 있다. 특히 2차 전지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사실 다른 디스플레이 소재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까져야 되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지금 사업 부분이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첨보는 펀더멘탈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좀 눌러주는 구간이 없이 지금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닥권 잡은 이후에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좀 눌러주는 구간을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1차적인 목표 가격인 76,500원 정도 다 달았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이 종목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좀 눌러지는 구간대에 들어왔을 때 매수 관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눌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눌림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8070번님은 일진 머티리얼즈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지금 매수를 하셨나 아니면 작년도에 그 유무상증자를 참여하셨나 그걸 한번 제가 궁금한데요. 지금은 말씀드린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동방막 그 얇은 그 구리 그 방막인데 공장이 증설돼 가지고 지금 제 예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박스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인지 제가 그걸 지금 캐치를 안 하셨는데 사고 싶은데 예. 이럴 경우엔 그거예요. 주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를 여쭤보시면.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뭐 저기 반도체가 아니고 뭐 2차 전지가 지금 시장 주도주인데 일단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 보시고 지금은 들어가시는 타이밍을 조금 늦게 잡지 않으셨나. 금년 초에 잡으셨으면 좋은데 그래도 주도주니까 조정 때 매수를 하시는데 신규로 들어가신다면 뭐 다음 월말까지 이번 월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뭐 지금 크게 밀릴 염려는 없는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1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억 시장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 추가로 나오는가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목표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6만 원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5만 9천 원, 6만 원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거기 가서 전고점 돌파하는 거 보고 나서 시장을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매수는 그렇게 분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가셨으면요. 예, 매수는 장기 종목입니다. 예. 9,400번이면 한올바이오파마 33,200원의 비중 80%. 이게 그래도 이번 급락 뒤에 반등이 소소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성에 안 차시겠죠, 당연히. 네,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그 임상이라는 게 특히 이제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 1상 이상 진행하는데 3상 임상 같으면 대량 임상이고 어느 정도 이제 보증이 된 상태 진행하는데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다시 성공했다. 자, 이렇게 이제 번복되는 사례가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있고 이제는 이제 헬릭스미스가 그렇게 나왔죠. 이 두 가지 종목을 다 비교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실패인데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을 흐렸다가 예를 들어서 500케이스 정도를 했던 부분을 잘된 100케이스만 추려가지고 다시 성공이라고 말을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주지표로 검증을 해보니까 실패했다고 발표했는데 부지표로 해보니까 또 성공이다라고 또 말을 바꿨죠. 자, 이렇게 글로벌 임상 3상을 놓고 성공이었다가 실패로 이렇게 주된 임상 지표를 바꿔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제가 좀 봤을 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게 과연 이제 법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 따져봐야 되겠고 임상 실패와 성공을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퀘스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 물론 좀 더 진행 과정을 좀 주고 봐야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에 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요. 물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구 공증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부분이 사실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까지 가면서 굉장히 인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임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공과 실패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종목은 일단은 배제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향후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런 종목들은 실제 제품이 허가를 FDA에서 허가를 취득했을 때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4959번 삼성전자 42,050원에 70%. 예. 뭐 정말 잘 들어가셨네요. 성공 장기로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2,050원에 사셨으면 예전에 2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 50% 수익이 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6만 원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1등 종목입니다. 쏠림이 많아가지고 지금 2월 말이나 3월에 일부 그 38%에 걸려가지고 캡틴룰에 걸려가지고 자산 운용사에서 물량이 나온다. 이제 그 걱정 때문에 전화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5만 7천 원대, 8천 원대 지지를 합니다. 지지를 하는데 그러고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상반기나 3월 말 4월 달 1사분기 실적 발표할 때 목표 가격을 6만 6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1천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가깝게는 1월 30일 날 세부한 디테일한 그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IR을 하거든요. 증권사 그 담당자들하고 그 IR 내용을 명절 지나고 나서 꼭 그 어떻게 그 IR 하는 건지 그걸 꼭 그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52번님께서 우리 금융지주 16,000원의 비중 50% 잡아주셨어요. 네, 16,000원이니까 굉장히 이거 언제 사셨는지 제가 좀 굉장히 오래됐어요. 가늠도 안 된다. 네, 이 차트로 지금 겨우 가능하나 볼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리 금융지주 특히 이제 은행주주들은 좀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지금 이제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낙심이 좀 크실 수 있는데 장기간 보유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 이 섣불리 팔지는 않으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가격 논림보다도 이 은행주를 보유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 굉장히 성장의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익이 나야 되고 성장을 가야 되는 종목을 봤는데 이제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면 이제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시냐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의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 이렇게 이제 시선이 좀 바뀌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미국도 다 그렇게 좀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은행주가 주가 하락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제도가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해달라.
분기 배당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현재 이게 안 되거든요, 은행주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컴플레인이 제기되고, 만약에 은행주들이 자사주가 소각이 가능하게 되고 분기 배당이 가능하게 되면 아마도 중장기 펀드들이 충분히 유입이 될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크게 하락할 위험성이 없으면서 분기 배당을 계속해서 꾸준히 받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 제가 볼 때는 시작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가격대까지 안 파셨다는 거는 굉장히 중장기로 가실 거로 보신다면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은행주가 시각이 그쪽으로 바뀌게 되면 특히 분기 배당이 실현되면 반드시 중장기 펀드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하시고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097번님께서는 라파스 여쭤보셨네요. 2만 원의 비중 절반 50%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종목이 2019년 1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는데 특례 상장을 한 거죠. 지금 공모주를 받으셔가지고 주가가 이제 공모가 상회하니까 아마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 피부 미용할 때 그 조그만 그 니들, 그 주사 바늘을 넣는 시스템을 만든 회사인데 특례 상장을 할 경우는 주관사가 90% 범위 내, 공모가 90%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12,000원, 13,000원이니까 일단 목표 가격을 26,000원,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저점 12,750원인데 12,750원에 배 26,000원을 25,000원을 정해 드리고요. 1차로. 거기서는 보유하신 물량의 절반 정도 아니면 차익 실현하든지 그 가격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판단하시는데 만약에 장이 안 좋다든지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은 손절가는 21,000원에 그렇게 50% 중에서 25%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익절 가격 21,000원, 목표 가격 25,000원, 6,000원 그렇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라파스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가도 될 것 같은데요. 8841번님께서 한국내화 5,07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한국내화 같은 종목은 사실 개인들이 대부분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좀 접근을 하셨다 그렇죠. 이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상 특별하게 좋아지지도 않고 특별히 나빠지지도 않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밀려내려는 건 특별히 나빠지지 않는 주가가 최근에 영업이익이 조금씩 계속해서 감소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데다가 실적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당장에 이제 주가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드물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3,660원 최근에 이제 저점을 잡았던데 사실 이 가격대를 뭐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펀더멘탈 상으로 뭐 이 가격대를 하회하면 저평가 커버리기 때문에 또 복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하회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냐라면 사실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올라갈 때 같이 밀려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지 가격은 3,66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위쪽에 4,900원 요 근처에 오면 매수가 근처인데 비슷하게 들어오면 일단 청산할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내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설 연휴 때문에 내일부터 휴장입니다. 월요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시장이고요. 0.93%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2246.27포인트 거래 마감 예상되는데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2260선도 지금 터치가 제대로 안 되던 상황인데 지금 장중 저점이 2242포인트대까지 좀 강하게 밀려 내려간 모습도 보여집니다. 다음 볼까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기관 오늘 특히 어제 사주던 금융투자 쪽에서 바로 파네요. 3,244억 원. 프로그램 매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연기금이 673억 원을 팝니다. 투신도 팔고요. 외국인도 현선물 시장 다 팝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오롯이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딱 보기에는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4,688억 원 하지만 현선물 시장 지금 매도 공세를 받다 보니 이 물량 받기가 좀 버겁겠죠. 5,600억 원을 사지만 시장은 1%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가 이만큼 밀려 내려갑니다. SK하이닉스 두 종목 그리고 뭐 우선주까지 세 종목 합친 게 30% 정도니까 사실 이 정도 밀리면 시장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호실 쪽에 지금 7% 가까이 올라왔고요. 네이버보다도 시총순위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종목들도 보도록 하죠. 오늘 보면 또 주인공은 현대차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제도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옵니다. 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 제대로 보여줬고 V자 반등 가능하다. 여러 가지 사업의 자신감도 보여줬고 엘리엇 같은 경우에 연말에 지금 다 팔고 나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경영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큰 주체가 하나가 사라진 셈인 거죠. 현대모비스도 같이 올라가고요. 뭐 관련 주들 다 올라갑니다. 기아차도 올라가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상승폭 더 키우면서 어느새 주가가 5% 가까이 올라옵니다. 12만 원 부근까지 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코스닥은 685포인트입니다. 0.38% 하락합니다.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87 장중 고점, 저점 683. 사실 위아래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거래소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적은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근데 별로 안 좋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1767억 원.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양시장 모두 크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 많이 밀려 내려가고 좀 부담이 되고 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세레스케어가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오네요. HLB 그리고 CJENM 하락하는 가운데 펄어비스 올라갑니다. 게임주 지금 올라가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하면 무조건적으로 마스크나 1차적으로 백신이 올라가지만 경험상으로 보자면 다음번에는 홈밥이나 이런 홈키트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유도 아직까지 모멘텀을 크게 받진 않지만 이런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 휴젤, 메디톡스, 원익 IPS,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하락폭이 가장 큰 건 메디톡스고요. 보시면 휴젤, 메디톡스 시총이 바뀌었습니다. 휴젤은 낙폭을 줄였고요. 메디톡스는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장 모두 마감됐고요.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은 딱 끝이 났습니다. 근데 좀 찝찝하게 끝나네요. 그리고 이게 찝찝하다는 게 뭐 찜찜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뭐랄까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버린 것 같아요. 특히나 개인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많이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종목들 보니까 수급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연휴를 이제 어떻게 대비하는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한 5,500개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지를 걸어놓고 주식 물량에 대해서 반면 이제 옵션 쪽으로 보면 풋옵션 쪽에서 오히려 지금 어제 오늘 최근 이번 주에 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밀릴 때 하방쪽 풋옵션 오히려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선물로 해지하고 풋옵션 쪽에 정리를 한다. 이런 부분은 하락이 그렇게 기조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휴에 대한 대비는 선물로 어느 정도 잡고 가는 걸로 해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은 시장을 그렇게 노곤노곤하게 이렇게 하방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금융투자가 항상 제가 강조하자면 프로그램 차익 관련된 물량이기 때문에 이 연휴를 앞두고 무조건 나온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렸던 부분과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JP 헬스모건 컨퍼런스 끝나는 이후에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속출하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이 우한 폐렴 사태까지 같이 겹치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이쪽 쫓아 들어가는 부분, 아까 제가 우리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제 딱 팔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 마감하면서 거의 다 위쪽에서 다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다 이제 오늘 상승 다 반납하면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가분들은 지금 코스닥에서 전체 바이오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인하고 있다라는 건데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한번 혼인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 부분까지 또 고점에서 또 물려버리면 시장은 좋은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계좌가 다 물려버린다는 거죠. 어디에 바이오 종목에 다 물려버린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우리가 좀 봤을 때 반드시 치고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짧게 접근하자는 부분도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 오늘도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연휴를 앞두고 이 정도에 대한 해지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물량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편중해가지고 지금 바이오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이번 연휴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 주도 업종이 어디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으니까 김 의원님? 연휴 때문에 리스크가 있죠. 예. 미국 시장이 올해 지금 S&P 기준으로 3,500, 3,800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니 3,300 움직이는데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게 올해 시장에 가장 그 국내 시장에 가장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이게 저도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급락이 안 나온다면 우리 시장은 만만하게 상승할 걸 보고 있습니다. 예, 연휴에 대한 리스크를 아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93% 빠지네요. 2246.13포인트 거래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39% 내려가며 685.57포인트에 장이 마감됐습니다. 환율은 올라갔죠. 1168원, 117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지수 정리하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을 더 이어갈게요. 0601번님은 아남전자 3,300원의 비중 20%. 김 의원님 종목이죠? 예, 제가 뭐 아남전자 지금 문의하신 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작년도 2019년도 5월, 8월에 삼성전자가 그 자동차 오디오 저기 미국에 있는 하만을 인수하면서 아마 이게 그 테마에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최근에 뭐 120억 적자가 나오고 물론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그 수상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옛날에 오래된 회사인데 지금은 이 종목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아남전자를 M&A 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치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작년도 5월, 6월에 매수하셨을 때는 손절을 정하셨어야 돼요. 3,000원이나 2,900원. 지금 시장의 주도주도 아니고 지금 조금 올라오는데 지금 3,300원에 사신 거 20% 손절 안 하셔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시다가 더 고민이 되셔가지고 상담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반등하면은 2,500원, 2,700원에 보유하신 물량 20% 중에서 절반을 치시고 더 올라가면 말씀드린 3,000원 그 정도에 손절을 하십시오. 손절하시고 물론 뭐 다른 재료가 나와서 또 뭐 상한가 3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아까 말씀드린 1차로 2,400원, 500원, 2차는 3,000원 그렇게 반등시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이라도 시세 이탈이 된다 그러면 2,000원 이탈할 경우에 1,900원에서 보유하신 물량 20%는 지금이라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하시고 저점이 1,600원대니까 그때 저점 확인하는 거 보고 터치하고 올라올 때 다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남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1234번님께서 서원 매수해도 될까 하셨는데 참 그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죠, 이 종목도. 좀 기다렸다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차피 뭐 서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전기 테마주죠. 어차피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일자 시세 내고 지금은 이제 조금 밀려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이 종목은 한 두세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종로에서 출마 선언 을 한번 하면 또 이제 또 한번 급등하겠죠. 그렇게 좀 보시는데 지금은 어쨌든 한번 이제 시세가 난 이후에 다시 이제 길목 지키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격은 제가 봤을 때 2,900원 정도 전후에서 좀 들어가시면 한번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 종은 이제 예상되는 그림은 일단 시세를 한번 주고 내려왔다가 밀렸다가 또 다시 이제 이슈가 불거질 때 한번 테마 또 뜰 때 다시 위쪽으로 좀 뜰 것 같고요. 2,900원 전후에서 또 잡아가지고 위쪽으로 한 4,000원 정도에서 또 매도하는 전략 요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원에 대한 전략들 주셨습니다. 다음은 원풍물산 들어와 있습니다. 3,540원의 비중 70%. 이거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 의원님?
지금 3,540원에 70%를 매수하셨으면은 네. 오늘 종가가 3,280원이니까 약간 그 손실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재무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바이오 기업 뭐 퓨리스인가 그 M&A 관련된 이슈로 아마 이게 반등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대치가 다시 살아날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3,100원 지지 않으면은 3,000원 전후에서 보유하신 물량 70% 중에 너무 많습니다. 30%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손질 상태인데 반등하시면은 4,000원 또는 4,500원 요 구간에서 조금 바운드리를 넓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주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4,500원, 4,000원, 4,500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일반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지금 비중이 70%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그 재료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걸 주시해 보시자고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풍물산 듣고 왔고요. 다음 살펴봅니다. 8413번님 우수 AMS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어때요, 우수 AMS는? 우수 AMS 아마 지금 현재 현대차가 반등을 좀 주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이제 조금 관심이 가시는 것 같은데 우수 AMS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매출액을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 이제 2천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종목이 왜 이제 다른 종목에서 상승 탄력이 떨어지냐라고 좀 보시면은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400억에 양 40억. 2,280억에 28억.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좀 보시면은 1%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2%, 1.8%. 보통 이제 자동차 산업들이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도 보통 한 7% 이상대 유지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1%대라고 하면 많이 팔아가지고 거의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탄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급등을 할 때도 그게 동참해서 상승 쪽으로 흐름은 나오지만 상승 폭력이 가장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만약에 현대차 관련된 종목을 좀 찾으시고 싶다 이러면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수 AMS보다는 다른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한 3,400원 정도가 저항선에 좀 걸려 있는데 여기 넘어가야 시세가 나는데 지금 현재 이익 구조로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AMS를 매수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봐라라고 해주셨고요. 3182번님 현대차 매수해도 될까요? 워낙에 뭐 지금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 나온 금액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이 27조 8,681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2,436억.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예상치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26조 9천억. 영업이익이 1조 746억인데 그리고 또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해 예상 매출이 17조 4천억. 영업이익을 1조 정도 회사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저가 오기 전에 여기 12만 5천 원 호재 나왔을 때 그때 사셨으면 되는데 뭐 제가 보는 그 신차 효과, 배당금 효과 또는 그 수소차나 전기차, 신환경차에 대해서 정의선 부회장의 강한 의지를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30% 롤캡 때문에 현대차가 수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권하는데 오늘 타이밍 놓치셔가지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설 명절 지나시고 12만 6천 원대, 12만 7천 원대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데 1억이면 1,500만 원, 한 15% 정도만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3만 9천 원, 14만 직전에 1차 목표 가격을 정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상승할 경우는 연말까지 보셔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하반기 보셔가지고 15만 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입니다. 저점 매수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현대차에 이어지는 종목들 신라젠입니다. 1041번님 15,800원의 비중 25%.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도 이제 임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비슷한 경우고
임상이 처음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다각도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임상이 안 되면 뭐 면역항암제와 같이 섞어서 병용치료를 해본다. 혹은 1차 치료제가 아니라 2차, 3차, 4차 치료제로 적용을 해본다. 라고 하면서 이 임상의 형태를 바꾸면서 임상,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임상 승인은 반드시 나거든요. 어쨌든 임상을 해봐야 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찾는 부분은 임상 승인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좋아서 나오는 임상이 아니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주가는 임상 승인이 나올 때마다 출렁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5,800원인데 지금 15,650원 정도니까 이 종목은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오시길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꼭 들고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위쪽으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 한 18,000원 정도의 1차 목표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이 프로세스가 지금 불분명한 제약주 임상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좀 배제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분과는 요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